코로나19 같은 지금 만연해 있는 질병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백신도 일종의 공공재로 취급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백신 사업은 국가가 하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인데요. 모든 백신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가 법정 전염병을 관리하는 것만 해도 10수종이 되는 거고요. 그와 관련돼서 각 개별적인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도 여러 개예요. 이걸 통합적으로 하나의 백신으로 관리하는 게 과연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개별 경쟁이 없이 그러니까 이 기술에 대한 혁신이나 투자가 이루어지겠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동시에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어떤 부분은 어떤 특정 연령 또는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만 발병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에볼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위험률이 높았죠. 에볼라요? 에볼라 바이러스요. 그런데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는 훨씬 시작됐는데도 여전히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 에볼라라고 하는 질병이 아프리카를 일치로 한 좀 뭐랄까 구매력이 낮은 국가에서만 창궐 하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자의 윤 요소가 별로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발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코로나는 왜 빨리 개발됐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 세계가 창궐했고 모두가 여기에 집중했고 엄청난 재원이 투자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국은 시노팜은 중국 자체의 정부가 관여해서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국가의 허가 당국에 제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중국의 백신에 대해서는 솔직히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아까 백신 공구 대상에 네. 중국산 백신도 포함되어 있나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럼 우리나라에 국민 정서 때문이 아니고 백신은 기본적으로 과학의 영역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죠.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다만 이제 국민들이 또 하나 걱정하시는 게 유럽연합에서 벨기에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공장을 급습했어요. 왜 급습했어요? 급습? 네. 이유는 안전관리 차원이라고 했지만 속내는 벨기에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공장에서 생산된 백신을 영국으로 빼돌리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 물량이 딸리면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신경전이나 마찰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가장 먼저 전 세계적으로 개발하지는 못했지만 백신 생산 역량은 전 세계 손에 꼽히는 국가입니다. 어디가요?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생산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접종하게 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에서 안동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미 생산이 되어 있고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승인만 나면 바로 네, 국내에 그러니까 공급될 물량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노바백스가 이제 추가 계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생산합니다. 역시 SK 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생산하게 될 것 같고요. 급습 당할 이유는 없네요. 급습 당할 위험은 없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여기 보니까 지금 가짜 뉴스들이 많다고 해요. 가짜 뉴스는 누가 만드나요? 네, 어떤 특정한 작은 부분의 한 팩트를 가지고 나머지를 과포장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봐야 될지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악성 루머 같은 개념을 퍼뜨리거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사실관계와 좀 다른 내용들을 정치권에서 논쟁을 벌이면서 또 확산되는 유통경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노우볼 현상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민들로 스노우볼 현상 매우 어려운 용어 나왔습니다. 스노우볼. 스노우볼. 이 혹시 뭐 거기 눈덩이 효과. 네, 눈덩이 효과. 눈탱이는 아니죠? 네, 눈덩이. 눈덩이. 작년 이맘때쯤으로 돌아가 보면 해외 입국을 차단하지 않아서 국내가 창궐했다. 이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예, 그게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그러면 해외 유입을 다 차단했던 나라들은 당연히 성공했거나 또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최종 확진자 규모로 봤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 차단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국을 차단했다 하더라도 중국에 나가 있는 내국인들,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내국인들을 통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전제로 해서 지금이야 마저 그랬었지라고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하려고 하는 방역 정책의 불신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가짜 뉴스가 실제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심을 이용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가짜 뉴스 중에 DNA를 변형시킨다 막 이런 뉴스도 봤어요. 초반에 그런 얘기도 네, 있었던 것 진짜 같습니다. 황당한 뉴스일 네, 네.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리고 뭐 고추대 우린물 먹으면 낫는다. 예. 뭐 구충제가 효과가 있다. 고추대 우린물을 이러지. 먹게 되면 몸에 농약만 축적이 되게 되겠죠. 농약만 네. 네. 뭐를 먹어요? 고추대 우린물을 고추대가 먹으면 뭐예요? 고추나무, 고추 따고 나면 고추 나면- 대롱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줄기. 그걸 말려서 네. 보통 그게 용도가 예. 불쏘시개, 그러니까 장작불 떼기 전에 잘 타니까 아. 먼저 넣어서 불에 떼는 용도인데 네, 저는 제가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서 그게 올라와서 바로 이제 거기가 이제 가짜뉴스가 퍼지는 이제 네. 음성적 최초의 그 뉴스를 퍼뜨리는 분은 의도가 있거나 악의적이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네, 퍼지는 네. 과정에서 모두가 악의가 개입됐다고 볼 수는 없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더 위험. 그래서 한때 고추대가 잘 팔렸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 저한테는 안 왔죠, 근데. 그러니까 해외 입국 차단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가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네네. 결국 마스크라고 하는 게 생산할 수 있는 한계치 단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한계치를 초과할 만큼의 구매 물량이라고 네. 하는 것은 다 갭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제 정부가 고심 끝에 채택한 게 마스크 오브제, 그렇죠. 공적 마스크 제도를 네. 도입하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처음 한 건 아니었고 대만에서 이미 예. 그 방식을 해서 어쨌든 거기도 비슷한 불안감을 사회적 불안을 해소시켰던 음. 경험을 가지고 채택하게 됐는데요. 보수 언론에서 뭐 했냐면 대만의 사례를 봐라.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어요. 근데 며칠 사이에 정부가 공적 마스크 이제 도입하기로 발표하고 이게 무슨 사회주의 배급제냐라는 이제 기사를 동일한 언론이 쓰게 됩니다. 최근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만은 당시에 김종인 대표께서 필요할 정부가 방역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라고 하시면서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서 공포를 조장하거나 또는 줄이거나 방역 현장에서 피땀 흘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네. 모욕이죠. 타인의 공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사악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작년 겨울에 코로나 백신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개별 독감 백신 가지고 사망자 속출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막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경마식 보도라고 해서 오늘은 예. 2명, 내일은 뭐 몇 명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 결국은 백신과 관련된 사망 사건은 없는 걸로 최종적으로 예. 판단이 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백신 논란이 이제 그 다음으로 겨울로 넘어오면서요. 정부가 K방역에만 열을 올리다가 백신 수급에 늑장을 부렸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코박스하고는 이미 10월에 계약을 마쳤고 사실은 다시 이제 코박스 아까 말씀드렸던 공구. 공동구매 네. 다시 이제 기억을 알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되짚어 보시면 8월에 정부가 발표했던 일정대로 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원래 계획대로요. 예. 그 무증상 감염이라는 게 있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네. 코로나19에 걸렸는데 증상이 전혀 없이 네, 네. 일정 기간 지나면 치유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유된 이후에는 항체가 네, 생기겠네요. 당연히 생깁니다. 예. 그 항체가 예.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고요. 예. 유럽의 사례에서 보면 3개월 만에 완치됐던 분 중에 3개월 만에 다시 걸린 분도 사례가 많이 보고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 항체 유효 효과가 3개월 못 가더라라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백신도 마찬가지겠네요. 백신은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보고된 바로는 6개월 이상 가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본론적으로 그러면 한 번 걸렸던 분들은 예방 접종할 필요가 없느냐라는 질문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금 드렸던 답변대로라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얀센 백신은 한 번 접종으로 끝나긴 하지만 나머지 모든 백신은 2회 접종입니다. 네. 격차는 뭐 2주에서 8주까지 늘어지기도 하는데요. 2회 접종한 이후에 최소한 2주가 지나야 면역 효과가 달성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대체로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심지어는 가장 빠른 속도로 접종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도 아이러니가 뭐냐면 예방 접종이 시작된 이후에 대확산, 그러니까 오히려.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안도감이 아. 거리두기나 방역 수칙에 대한 이완으로 연결되고 그게 오히려 역효과로 발생하는 효과. 우리도 그걸 조심해야 되겠죠.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조심해야 될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생물학적 방역도 필요하지만 심리적 방역도 필요하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반려동물과 관련된 논란도 어, 잠깐 예. 있었죠. 저 그거 아주 궁금해요. 그 케이스는 이제 그 확인된 케이스는 고양이
다만 주인이 확진자여서 네네네. 사람이 고양이한테 예, 옮긴 고양이.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고양이 또는 고양이가 다시 사람에게라고 하는 부분들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저도 우리 고양이들한테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제가 우리 집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 네, 네. 제가 우리 집 고양이들한테 옮길 수도 있겠어요. 고양이 미안해. 네, 진짜 우리 집 고양이들한테 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협의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들은 백신의 수급과 관련된 논의들 이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접근했었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백신 접종 프로그램입니다. 네. 왜냐하면 백신 접종 과정에서는 지금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가장 고위험군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되겠지만 현장에서는 얼마든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는 또 안전과 관련된 부작용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예견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수도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가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로 지금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오늘도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대량으로 확진자는 맨날 교회에서 발생하는데 왜 그 고통은 자영업자가 다 짊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답변하기가 참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하겠지만 그 뭔가 원인된 행위와 그 원인의 책임을 져야 되는 주체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는 공정의 문제, 불공정의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방역 수칙이 현장에서 잘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전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공정하지 않으니까요. 사회적으로 발생한 불평등, 불공정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숙제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사회정책으로 어떻게 이 갭을, 이 차이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된다고 보여요. K방역은 종집을 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처음으로 초대 손님 모시고 지금 진행해 봤어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많이 주십시오. 그 댓글도 주시고 메일도 보내주십시오. 이메일 주소는 여기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